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탈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민족주의를 버려야 된다. 민족주의는 이제 폐기된 사상이다. 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민족주의를 갖다 버리자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지금 기본 이론으로 깔고 있는 것이 탈민족주의예요. 탈민족주의를 갖다가 낳게 한 것이, 탈민족주의를 낳게 한 것이 탈근대주의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 나온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 그 용어에서 보듯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유럽에서 1960년대, 특히 이제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60년대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유학한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갖다가 그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여기 지금 한국에 수입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300~400년 전에,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1400년대 말이죠. 1400년대 말에 유럽이 이제 대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 대항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소위 근대성의 시작이에요. 그 근대성의 시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과학, 그 다음에 합리성, 이성에 바탕한 합리성,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아우르면서 낙관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진보 사상, 이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물질 문명 세계에서 놀라운 그 발전을 이룬 과학, 근데 유럽에서 나온 것이죠. 유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그런 과학, 물질 문명의 이기는 유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에 그 바탕을 한, 이것을 갖다가 낳게 한 그 사상은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주의, 합리성.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그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인류를 갖다가 좀 더 발전된, 그리고 좀 더 나은 세계로 인도를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이제 팽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18세기 말에 이르면 이제 그 실증주의라는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실증주의 철학을 이제 그 내세우면서 소위 이제 그런 어떤 그 과학과 그다음에 합리성과 그다음에 질서, 이것을 통한 진보, 발전, 낙관주의,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팽배하면서 유럽 세계에서 팽배하면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나갔다가 한 방 맞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결국은 인간이 발명한 과학 물질 문명과 그 다음에 합리성과 그 다음에 질서, 이런 것이 전쟁, 더군다나 그 전쟁이 국지전도 아니고 세계전쟁이었어요. 세계전쟁을 2번씩이나 겪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진보적인 낙관주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낙관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인간의 그 물질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전에는 그것이 굉장한 점의 인간에게 어떤 구원적인 그런 그 메시지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 거기에다가 그런 그 회의감이 팽배한 속에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나 전부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가져갑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그 소위 국가 중심의 경제 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그런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는 케인즈주의에 의한 그런 점의 그 국가 개입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 이러면서 이 국가가 모든 사회를 갖다가 경제를 갖다가 좀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그걸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갖다 통제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을 갖다가 이때까지는 합리성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그것이 개인을 갖다가 이제 억압을 하는 개인의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통제,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통제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한 통제, 개인에 대한 시스템의 통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통해 수입을 합니다. 학자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쭉 그 15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쭉 이루어진 이런 근대성,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모더니즘, 근대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럽적인 발전 과정이었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발전 과정이었고, 그들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근대성을 그들만의 그런 어떤 근대성, 조금 아까 얘기한 어떤 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리성, 이성에 바탕한 합리성,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한 낙관주의, 이런 것이 결국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의 주체도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유럽의 소위 제국 열강들이에요. 그들이 겪어온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거기에 반발로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탈근대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가 좀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유럽하고 달리, 유럽은 식민지 종주국이었습니다. 어떤 낙관주의, 200~300년 동안의 낙관주의의 그런 바탕하는 그런 발전도, 과학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그런 발전도, 뭐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해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식민지를 지배를 했단 말이죠. 식민지를 끌어안고, 식민지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고,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식민지를 당한 나라예요. 적어도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식민지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들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반대 입장입니다. 오히려. 네? 소위 모더니즘을 구가하던 20세기 초중반에 모더니즘을 구가하던 유럽은 식민지 종주국이었고, 우리 한국은 식민지를 당하던 나라였어요. 따라서
그들의 그 점에 그 탈근대주의 그 담론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한국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런 의미에서 탈민족주의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그대로 갖다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무리한 작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공부한 이 한국 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텍스트를 텍스트로서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 서구에서 들여온 그 이론을 갖다가 그 이론 자체로서 그냥 소화를 할 뿐이지, 예? 즉, 그 현장과 그 현장, 곧 텍스트죠. 현장과 그 상황의 상관관계. 현장과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컨텍스트죠.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이 한국 학자들이 대체로 좀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그 텍스트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탈민족주의 담론도 그 탈민족주의라는 그 점에 그 소위 해체론적인 그런 탈민족주의를 갖다 그대로 서구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들여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심는 이런 지금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민족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한국에서 얘기하는 민족과 저 유럽 쪽에서 얘기하는 네이션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 네이션이라는 것은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더 가깝다고. 그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가깝다고. 자, 소위 그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국민국가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했는데, 국민국가, 오늘날 이제 그 모든 국가가 국경, 영토와 그 다음에 주권과 그 다음에 국민을 가진, 그 안에 그 국민을 가진 그런 그 나라들이 모두 국민국가의, 프랑스에서 나온 국민국가의 개념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이 국민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자,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일국가, 일국민주의예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국민국가입니다. 왜 그런 게 나왔을까요? 국민국가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요? 일국민, 일국가. 자, 국가는 있는데 국민이 일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를 비롯한 그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당시에 18세기까지만 해도 일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그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민족을 갖다가 하나의 국민으로, 일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통합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주앙자크 루소의 그 사회 계약론에서 나오는 그 일반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그 일반 의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국가, 일국민, 일국가라는 그런 용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헌법을 보면은 헌법 1조가 뭐냐면은, 자, 프랑스의 헌법 1조는 프랑스는
분리되지 않는 세속적 공화국이다. 이렇게 1조에 명시를 해놨어요.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indivisible, 영어로 하면.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헌법 1조에다가 분리되지 않는 공화국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또 2조는 뭐라고 그랬냐면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그 다음에 3조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프랑스의 국기는 삼색기이다. 그 세 가지 색깔로 된 삼색기이다. 자, 이렇게 우리로 봐서는 당연한 얘기를 헌법 1, 2, 3조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한국의 헌법 1조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거 보십시오. 프랑스의 헌법이 분리되지 않는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한 국가 내 여러 민족이 공존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전부 쭉쭉 갈라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헌법 1조에 분리되지 않는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좀 우리가 배워온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 배경을 갖다가 뭐 왕조 시대로부터 탈바꿈을 하는, 왕조 시대 그 왕과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갖다가 소위 민중 세력들이, 일반 민중이 그 권력을 갖다 이양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민국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민족, 그 한 국가 내에 공존을 하는 여러 민족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국민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리되지 않는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헌법에 그렇게 명시 안 돼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벌써 저 유럽 쪽의 네이션의 개념과 여기 한국에서의 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정말 이러한 그 민족 개념을 갖다가 서로 다른 그 유럽과 여기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이 다른, 이 다른 개념을 같은 탈민족주의, 저쪽 서양에서 건너온 탈민족주의 또는 탈근대주의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갖다 재단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좀 줏대가 없는 거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텍스트만으로 이해를 하고 컨텍스트를 갖다가 무시를 하는 이러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민족을 외쳐대는, 그 다음에 탈민족을 갖다 주장을 하는 그런 쪽의 그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그들의 심리를 갖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치 그것을 갖다 대서처럼 이제 굳히기로 이제 몰아가는데, 이제 어디 가서 목에 힘을 주고 싶으면 뭐 민족 정도는 뭐 한번 까주고 탈민족 한 번쯤은 읊조려야 그게 소위 그 지성인 아니냐 하는 그런 풍조가 좀 만연을 한 것 같아요. 대단히 참
희극적인 참 상황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신문물을 들여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서양에서 직수입한 것도 아니고 일본 식민 제국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소위 여기 조선의 피지배 식민 지식층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 그 무지한 백성들 앞에서 잘난 체하는 그 신문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잘난 체하는 그런 모습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그 모습이 오늘날 탈민족주의, 그 다음에 탈근대주의를 외치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좀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사실. 자, 이 탈민족주의가 지금 참 이상하게 참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탈민족주의가 참 우스꽝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와 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전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민족주의로 가자. 그런데 그들의 배경은 또 다릅니다. 탈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배경은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탈민족주의를 외치는 이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민족 반민족 구도였다가 민족주의가 한참 팽배했을 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민족주의의 그런 담론이 상당히 팽배했을 때, 그때 소위 반민족주의,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들이 좀 제대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랬다가 이 탈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나오자 얼른 이걸로 갈아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보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갖다가 서양에서 들여와가지고는, 자, 민족주의, 이때까지 그 자유로운 개인을 억압하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군부 통치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부 통치 당시 있었던 자유로운 개인의 억압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원 이데올로기를 썼던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나온 그런 탈민족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반발로 튕겨져 나가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반발로 튕겨져 나가서 다른 그 사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정착이 되었는가, 7, 80년대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그런 민족주의의 정립이었는가, 그것을 갖다가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탈출을 해가지고 탈민족주의로 나가는 것보다는. 근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민족주의를 갖다가 동원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개인의 억압을 갖다가 구실로 삼아가지고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반민족 진영에 있던 사람들, 반민족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는 친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 여기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에게 주눅들었던 그런 차원에서, 자, 새로운 이제 그 탈민족주의라는 그 탈출구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싹 옷을 갖다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진보라든가 보수 둘이 민족주의를 갖다가 탈출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 배경은 조금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탈민족주의라는 것이 반민족으로 몰렸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면피를 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소위 진보라는 쪽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갖다가 그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민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냥 좀 그 가볍게 별 고민도 없이 그냥 내버리고 그냥 옷을 갈아입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주 가벼운 이러한 그 모습을 갖다 보이는 거죠. 자, 탈민족주의를 그 무슨 유행 쫓듯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 내가 아까 처음에도 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탈민족 담론은 서양에서 나온 탈민족 담론은 우리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민족도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사실은. 민족주의, 진정한 민족주의라는 그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의 그런 어떤 그 지금 상황에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 소위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 동원민족주의, 의사민족주의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민족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사람들,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주의는 사실은 정확하게 올바른 민족주의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민족주의를 갖다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 정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서양의 내셔널리즘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들여와서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거긴 민족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서양에서의 그런 내셔널리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국에서의 그 민족 개념은 지금 제대로 서 있지를 않다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단 식민지를 겪었고요. 식민지를 겪은 상태에서 그런 그 식민지 종주국의 그런 민족주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아직까지 민족을 갖다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족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라는 그 개념을 갖다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민족주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 분단을 갖다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진정한 민족주의를 제대로 여기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행에 옮길 기회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그런 그 미성숙 단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도 못 해본 민족주의를 갖다가 그대로 버리고, 과거 그 동원된 민족주의, 동원 이데올로기로 쓰였던 민족주의, 그런 의사민족주의를 갖다가 거기에 의사민족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 몽땅 거기에 있는 의사라는 말을 빼고 진정한 그 민족주의, 진짜 민족주의라는 개념까지 몽땅 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에 이런 식으로 그 민족주의를 버릴 때 결국은 그 틈새를 갖다가 파고 들어오는 것은 탈민족주의라는 개념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세계화 개념이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 오히려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지배 세력들이 이 틈바구니를 갖다, 틈새를 뚫고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내버려 자기 면역 체계를 갖다가 쑥 빼내버릴 때, 겉에 조금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면역 체계를 갖다 싹 뽑아낼 때 결국은 그 사람은 저항력이 없어지고, 결국 외부에서 다른 세균이 들어올 때, 다른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이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투르게, 그리고 너무 섣부르게 이 민족주의를 쓰레기 버리듯 폐기해버린
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 자체 너무 가볍게 너무나 가볍게 하나의 개념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 가볍게 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 그러한 태도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 그걸 갖다가 좀 분명히 좀 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한국 간에 하나의 국민이 존재를 하지만 그 국민은 여러 민족으로 분포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또 민족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합쳐서 원래는 1국가, 1국민, 1민족 국가였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1국가, 1국민, 다민족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다민족 국가들이 이제 그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뭐 대세 뭐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인위적으로 뭐 90%가 다민족이 되려고 해서 누가 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1민족 국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온 거예요. 1국가, 1국민, 1민족으로 우리는 형성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1국가, 1국민, 다민족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다민족 구성의 국가들, 다민족 구성의 그 국가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좀 통계 보면은 스톡홀름 그 전략문제연구소 시프리의 그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은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무력 분쟁 총 111건인데 이 중에서 7건만이 국가 간의 전쟁이고 나머지는 다민족 국가 내에서 일어난 내전입니다. 즉, 한 국가 내에서 여러 민족이 싸우는 그런 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건만이 국가 간의 전쟁이고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11년 사이에 7건만이 국가 간의 전쟁이고 나머지 104건의 이 전쟁은 내전이라는 얘기예요. 다민족 간의 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민족, 한 국가 내에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마치 유행을 쫓듯이 뭐 이제 모더니즘 시대가 갔으니까 근대성의 시대가 갔으니까 탈근대성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마치 무슨 유행이나 쫓듯이 세계적으로 뭐 유행이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싹 쏠려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내부 상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를 갖다가 좀 약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 자체의 컨텍스트는 전혀 보려치 않는 이런 그 경박한 이런 그 사상의 그 조류들, 특히 외국에서 들여온 사상을 갖다가 여기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이런 사대주의 근성의 사상은 이거는 정말 지양을 해야 마땅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반성을 촉구를 합니다. 네,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